대장동 재판 시작, 구속 면한 이 대표의 첫 외출. 녹색병원에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겁니다. 재판받으러 법원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녹색병원에 가 있겠습니다. 녹색병원 문은 열렸고 이 대표 나올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어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 대표가 잘 받았고 건강도 잘 회복된 것 같은데 뭐 재판을 또 연기할 만큼의 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다.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 받을 수 있으니 사법부가 잘 판단하겠다. 일단 재판 받으러 나와라 라는 겁니다. 나와라.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 위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자꾸 미뤄지면 언제 판결 나오냐, 이런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녹색병원에서 나와서 대장동 위례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고 있죠? 네. 격주 금요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위례 재판 오늘부터 시작되면 일주일에 그럼 재판을 뭐 한 2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지금 개서 재판부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재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장동? 그렇죠. 뭐 대장동이든 무슨 재판이든 간에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이제 이후에 또 추가 기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법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재판이 지금 우리가 주 5일 아닙니까? 그만큼 법원을 많이 가야 된다. 그렇죠. 주 5일이면 한 3일 정도.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3, 4일 재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 혐의 분리기소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재판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재판이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게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그다음에 유증교사잖아요. 그 세 개를 분리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대북송금은 이제 수원으로 돌려보내요. 수원시 기소를 해요. 예. 그럼 수원법원 가야죠. 수원지검이 기소하면 수원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유증을 먼저 기소하면 유증죄 따로 재판받는단 말이에요. 위증은 유증교사. 그래도 서울이죠. 그렇죠. 백현동 또 서울시 재판받아요. 그러면 재판이 분리기소라면 재판이 한 6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2주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일은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나가서 그냥 재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록부 열심히 하지만 미진한 부분은 결국 당사자의 어떤 도움 없이 네. 재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영장 기각된 사안까지 기소가 돼버리면 아마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전에 옥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많은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두 가지를 경험하려고 하면 민주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정도로 서초동 법원이 잦아질 것이다. 그렇죠. 여의도에서 예. 법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참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재판 횟수로만 따지면 민주당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기는 편이 나을 정도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분석입니다. 매주 법원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 주 2회 공판 예고. 오늘 출석. 그렇군요. 주 2회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격주 금요일. 이러면 주 3회 재판 가능성도 있죠. 저 격주, 공직선거법 위반 격주 재판이 대장동 사건 있는 주에 겹치면 주 3회.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도 검찰이 기소하면 그것도 재판 받아야 되고. 아까 그 수원 가는 거 뭐라고요? 대북송금. 대북송금 기소하면 그거 받으러 또 수원 가야 되면 재판이 서로 같은 날에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월화수목금 중에 그것까지 기소가 되면 뭐 주 4회, 5회까지 갈 수 있죠. 주 5회까지도 어쩌면 재판을 받으러 매일 가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그 역대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분들과 비교했을 때
판례를 좀 봤을 때 주 4회, 5회 재판을 받는 당대표, 아니 당대표 직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로서는 원내대표가 자기가 굉장히 친근한 원내대표를 원했을 거예요. 예, 지금 그것이 이재명 매우- 대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매우 우연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친명계에서 심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박강훈 원내대표를 밀어낸 부분도 아마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재판을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제로 자기와 똑같이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날 밤 심야 원내들끼리의 어떤 회의가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역대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모멸감을 네. 느끼는 전재수 의원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완전히 최고위원들 전청래 최고뿐만 아니라 대표단 자체도 완전히 본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당을 채워가는 이유도 자기가 재판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명성이 분명한 확실한 친명의 원내대표가 있어야 당대표가 재판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불안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 빨리 재판이 끝나서 본인이 실형을 사냐 안 사냐가 또 하나의 중대 기록일 것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를 들어 오래 가지 공직선거법 않겠다. 위반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예.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그런 어떤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 대표 직무 수행뿐 아니라 이제 곧 총선이고 내년 초면 총선 선거 운동도 개시될 텐데 예를 들어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상대당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 가서 당 대표가 자당의 후보를 지원 유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만 있어봐 오늘이 좀 화요일이면 유세가 가능한데 내일은 재판 가야 되니까 유세를 못 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와 있는 현재 기소된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들까지 예측하게 된다면 그게 지난번 영장 기각됐던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거 말고도 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수사해서 기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추가 기소가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재판 리스크 국면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당무를 보기 어렵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뭐만 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 또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민주당 전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녹색병원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법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재판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재판이 2개.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는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위중교사 혐의 이 3가지 혐의가 추가된다면 재판 2개에다가 3개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재판 일정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담 판사조차도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위중교사 의혹부터 분리기소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 1년 동안 법원이 1심 기준으로 이 위중교사, 위중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절반을 징역 내지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통계도 오늘 아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혐의가 위증과 관련된 범죄 혐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재판 리스크 플러스 이제는 위증교사 리스크까지 생긴 거예요. 지난해 대법원 1심 위증, 교사 포함, 증거인멸 범죄 215건, 48.8%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징역 아니면 금고 선고했다. 굉장히 엄중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재판부는 절반 이상을 이렇게 절반 가까이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절반은 금고 내지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입해 보면. 위증교사 양형 기준 징역 10개월에서 3년의 형량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엄중하게. 유죄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이재명 대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위증교사 혐의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소명된다고 그렇게 봤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유증죄랄지 유증교사는요, 일종의 사법방해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이 유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엄하게 다스리네요. 지금 보니까 예. 작년 한 해 동안 절반 가까이에 대한 위증 관련 판결이 실형, 금고형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 유증한 내용 자체가 유무죄 영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랄지 구성 여부에 연관이 직접 있잖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구치소 수감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유증교사를 분리해서 유증교사만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왜 됐냐면 사실 백현동이랄지 대북성군과 묶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세 개가 재판을 똑같이 받거든요. 네. 그럼 선고할 때 똑같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몇 년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복잡한 사건이 같이 있으니까 한 번에 선고를 하거든요. 대장동 이런 게 껴 있으니까 복잡한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은 좀 약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유증교사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좀 보강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같이 기소기를 엄청 바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증교사는 기소하잖아요. 재판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도 별 필요 없어요. 증인도 한두 명 나와서 하면 되고 녹취록이 있잖아요.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유증한 사람이 나와서 난 그렇게 해서 유증을 했다 얘기하면 되고 녹취록이 있으면 재판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럼 이 재판이 만약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후로 끌려고 해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끌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플한 재판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위증한 증인이 검찰에 실토했잖아요. 현직 도지사가 위증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 그 증인 나와서 증거 녹취록. 그럼 이재명 대표 방어하세요. 얘기 들으면 딱 끝나는 거다. 지금 기소된 것 또는 기소 예정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유증교사예요. 그래요? 네. 그럼 유증교사가 결론이 딱 나왔는데 이게 집행유예 이상 형이 딱 선고돼 버렸다. 피선거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제 대표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 이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도 또 대법원까지 가니까 확정은 아니니까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나와버리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풍이나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게 간단치 않은 혐의네요. 위증 교사 혐의 그냥 구속영장 때 쓱 들어가서 간단치 않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재판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성추훈 정책위 부의장님, 당내에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위증 교사 혐의가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다퉈볼 여지까지 좀 봐야겠지만 위증 교사 혐의 검사 사칭 안 했어요.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에게 그냥 재판 가서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라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 이 혐의가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사법 질서를 방해하려는 좀 죄질이 불량한 혐의다라는 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의뢰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것만 소명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일단 소명된 것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또 법원 이제 기소가 곧 될 건데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증명, 법원의 시간 속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온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는 48.8%가 자유형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사법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판결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줄 수 있는 언론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판부가 마치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듯이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뭐 또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법정의가 막 죽었다 살았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예. 뭐 너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이건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성이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너무 정치권에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이 위증교사 혐의가 중하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토론되는 것은 뭐 좋은 일이고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외부에 정치권의 발언으로서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서 사법부에 좀 압력을 가하는 느낌으로 가서는 이건 여나 야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녹취록, 위증을 했다는 증인이 녹음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위증을 했다라는 그 증인의 목소리와 전화통화나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고 검찰이 이 재판부 앞에서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명하게 증인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했더니 그냥 들었다고 말하면 되지 뭐 라고 교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래서 증인은 실제 2018년 그 재판에 가서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이 지금 나온 건 아닙니까? 네. 그 녹취 파일을 좀 앞뒤 맥락까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이 대표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했다는 건지. 왜냐면 이재명 대표 반박은 가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오 라는 굉장히 정의로운 부탁을 한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반박인데 검찰 쪽에서 듣는 건 정의롭게 들리지는 않으니까 전체 한번 녹취 파일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뭐 조만간 그런 기회가 없겠죠. 뭐 예. 본재판 때 들어도 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먼저 우리가 방금 우리 순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미리 우리가 그걸 누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듣는 측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논란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판단이에요. 저는 처음에 앞에 두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힘에 붙이니까 하나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진짜로 앞에 두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이 진짜 알짜 사건이 된 거예요. 검찰. 결과적으로. 예, 그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서 검찰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초했다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아예 이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도 혹은 선거법 그런 부분에 명쾌한 부분만 가지고 해도 오히려 더 뭔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논란만 다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형, 즉 금고형이나 어떤 실형 자체가 40 몇 프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은 자유형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60, 70% 나온 것도 아닌데 40% 안 되는 거의 50% 가까운 것을 그 억지로 70%, 80%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른 혐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금고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죄 확정 판결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위증 교사 내지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판단하고 처벌을 내린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합당한 반박을 해내느냐가 이 재판에서 만약에 기소 분리된다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판은 위증교사는 아니고 대장동 위례입니다. 그러면 분리기소할지 영장을 다시 칠 건지 어떻게 기소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 대표의 기소 시기, 범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결정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결정한다. 그렇게 고민되는 사항은 아니다. 몇 가지 지금 검찰의 고민들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은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 선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